이 책의 메시지는 그거였죠. 부의 사분면에서 왼쪽 사분면은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돈은 벌지만 자기가 보면 수입이 끊기는, 그렇지만 오른쪽 사분면의 투자자나 기업가는 자신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도 자신이 투자한 돈이나 자신이 일궈놓은 기업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준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벌고 사는 종업원이나 자영업자보다 투자한 자금이나 회사가 자신을 위해 돈을 벌어들이는 쪽에 분면 쪽으로 넘어가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자 되기와 관련된 또 다른 장르의 책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 돈. 저 세상에 돈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60평생의 지혜로 제가 깨달은 통찰이 있다면 돈, 다시 말해 경제야말로 신의 모습에 아니면 신의 능력에 가장 근접해 있다 하는 얘기를 다른 콘텐츠에서 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발견한 돈의 원리, 저도 이제 한편에 그렇게 그 콘텐츠에 담아 놓았는데요. 이제 그러면 그렇겠죠. 사람들은 묻겠죠. 당신은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았느냐, 아니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느냐? 찾았냐고 묻는다면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냐 그러면 알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 진행 중이라는 거. 확신으로 부자가 된다는, 제 자신이 부자가 된다는 건 예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돈의 원리, 이 책은 장르로 보자면 미국의 그 유명한 Rich Dad Poor Dad 이런 책과 괴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The Millionaire Fast Lane, 이 책과도 장르를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느냐, 이러한 방법론에 관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이런 류의 이제 같은 장르의 책인데요. 저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영어 원전도 같이 구입은 했죠. The Zurich Axioms. 악시움이라는 게 뭔가 귀감이 되는 말, 이런 걸 거예요. 격언, 이런 느낌. 이 책의 출간 연도는 2006년, 그때 산 거죠. 원서 텍스트도 같이 구비를 해서 비교해서 보고는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어느 책이나 다 그렇듯이 어느 특정인을 어느 특정한 상황의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할 노릇이고 본인이 헤쳐나가야 할, 아니면 본인이 읽어야 할 포도원이 그거고요. 다만 그 포도밭을 어떻게 가꾸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책이든 간에 여러분께 특정하게 돈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책은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내 수중에 넣을 수 있는지는 가이드북까지만 가능한 게 이 세상에 돈의 지혜의 한계. 결국은 자신이 포도밭을 일구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2006년에도 쭉 감명 깊게 읽었고, 이제 유튜버로서 이 지혜의 책을 여러분께 이제 해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6년에 샀으니까 16년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매하는 모든 재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쓸모를 잃어갑니다. 중고가 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뭐 자동차든 모든 소비재들이 다 낡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불변하거나 가치가 올라가는 거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토지, 땅에는 유일하게 부중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증가가 안 되는, 늘어나지가 않는 속성,
그러한 땅의 부증성 때문에 땅은 가치가 계속 올라가죠. 또 하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책. 요즘도 귀한 책, 오래된 책 구하려면 알라딘이든 뭐 교보문고든 간에 내재 가치가 떨어지는 책은 값도 떨어집니다. 물론 일반 소비재처럼 거의 종이값 정도, 페이지값 정도밖에 안 되는 책들도 있고요. 그 책의 가치가 2배, 3배 아주 귀한 책들, 뭐 예를 들어서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의 초판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온 리버티 이런 거에 초판본, 이런 거면 또 엄청나겠죠. 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금광, 노다지 채굴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확률이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광에서는 거기에 금이 묻혀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찾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금매까지 도달하는데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갈 수 있고요. 막 매몰 사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침출수 이런 사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독서는 확실하고 거기에 확실히 그것이 있고 해서 좋은 투자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책은 제목에서 암시가 되듯이 돈이 움직이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저자가 스위스 출신으로서 미국에 이민을 해서 이제 뱅커, 은행가로서 업무를 하면서 발견한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한 얘기인데요. 돈에 관한 제1원리, 2원리 이렇게 해서 12원리까지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선 서브타이틀로서 이 원전에 나오는 용어들도 같이 덧붙여 드리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실용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저의 또 다른 채널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로 오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책을 사랑하시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역시 책부자 지혜서원. 그렇지만 1+1. 그래서 책부자 지혜서원과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이 두 채널은 꼭 함께 구독해 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역서의 타이틀에는 돈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리라는 말이 뭔가 더 커다란, 소위 말하면 프린시플, 그래서 원리 이러니까 대단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흔해 빠진 느낌, 그래서 강렬한 이미지를 잘 못 준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랬을 때 원작의 제목 쥐릭 악시옴스, 그래서 이 악시옴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눈길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악시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리, 뭔가 증명된 원리, 진리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세월을 거쳐서 내려오면 격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두고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상술, 아니면 유대인들의 돈 버는 방식, 이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는 있죠. 그 틈새에서 사실 이 책과 괴를 같이 하던 뿌리가 비슷한 부분이 사실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었죠. 이 책 뭐 다들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 책의 메시지는 그거였죠. 부의 사분면에서 왼쪽 사분면은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돈은 벌지만 자기가 아프면 수입이 끊기는, 그렇지만 오른쪽 사분면에 투자자나 기업가는 자신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돼도 자신이 투자한 돈이나 자신이 일궈놓은 기업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준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벌고 사는 종업원이나 자영업자보다 투자한 자금이나 회사가 자신을 위해 돈을 벌어들이는 쪽에 분면 쪽으로 넘어가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그게 이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원리죠. 귀감이 될 만한 얘기여서 마음에는 담아두지만 사실은 이 저자는 이걸 실천해서 돈을 벌었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기보다 그 아이디어를 책으로 써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부자가 된 경우라면 저희는 이제 떨떠름하긴 하죠. 사실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신이 부자이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돈을 번 방법을 소개했다기보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던져서 책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경우여서 실전적 사례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에서도 배울 건 다 있는 거니까 부의 4분면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시옴 이런 거죠. 공리, 부자가 되는 공리, 아주 공식적으로 증명된 원리, 그게 공리잖아요, 그렇죠? 원리 아니면 진리 뭐 이런 정도요. 그랬을 때 이제 김승호 회장의 이 돈의 속성은 부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이니까 나름 가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이 타당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많이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도 또 사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습성에 기본 지식으로는 익혀놓지만 막 딱 부러지게, 물론 실용적인 게 딱 부러지기가 쉽지는 않지만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공리, 악시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선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은 하긴 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책이 괴를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 책에서는 자신에게 친아버지의 가난한 아빠와 친구 아빠인 부자 아빠가 있었는데, 자기 친아빠는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열심히 모으면 70이 돼서 은퇴할 때쯤에 몸은 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크게 부자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대학 가서 뭐 다 해도 뭐 서울에 아파트 겨우 하나 마련하고 사교육으로 대학 뭐 스카이 대학교 보내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에게 월급쟁이가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솔직히 약간의 편법 내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LH 공사 같은 데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사전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 아니고, 또 검사든 판사든 간에 정관 예우 받아서 그걸 변호사 등록을 했든 어쨌든 그림자 변호를 하든 전화 변호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수입을 올리지 않고, 굉장히 어렵죠. 대다수의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에 월급 모아서 생활비 쓰고 사교육비 쓰고 집값 월세 전세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렵죠. 그나마 서울에서 아파트 소유 한 채 하고 있으면 그걸로 조금 더 많은 수익, 보통의 월급쟁이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그게 단데, 그래서는 좀 큰 부자 소리,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는 큰 부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모아서 적당히 갖고 있는 돈, 그걸로는 외제차 한번 사기도 버거운, 요트는 꿈도 못 꾸고요. 별장은 농막을 하나 사놔도 그게 별장은 별장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자기 친아빠 가난한 아빠, 친구 아빠 부자 아빠 이걸 빗대서 얘기를 했다면, 이 책은 그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스위스에서 금융업을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자기 아빠를 비롯해서 스위스의 은행가들 사이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원리를 뽑아보자, 공리를 뽑아보자 해서 찌릭 악시엄 해가지고 뽑아놓은 원리가 이 책에 쓰여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큰 원리로는 12가지, 보조 원리 16가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다 쭉 이제 해설을 해 놓은 거고요. 그거의 번역서가 이 책이었던 거기는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유대상술과는 또 다른, 그리고 미국식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나 부의 추월차선이나 이 원리와는 또 다른 스위스 사람들이 갖는 큰 부자 되는 원리, 쥐릭 악시엄, 이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